자, 그러면 이것만 잘 지켜도요 10점이 기본적으로 오르는 팁 10가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요, 대답을 다 못하고 잘려도 괜찮습니다. 이것 때문에 멘탈 나가는 분 되게 많아요. 물론 잘리면 감점이에요. 맞아요. 근데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될 게, 여러분 목표가 만점이 아니거든요. 여러분 여기서 레벨 8을 목표로 하시는 분 계신가요? 이걸 목표로 하시는 분들 많이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레벨 6, 심지어 레벨 7 받는 친구들도 잘려요, 답변 중에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의도했던 말을 다 못 끝내고 망했다. 괜찮아요. 별거 아닙니다.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세요, 제발. 그리고 이거에 더불어서 하나 더, 되려 늦게 시작해도 괜찮아요. 대표적으로 파트 1이 좀 그런데, 파트 1이 읽는 거잖아요. Begin speaking now 하고 B 하는 순간 사람들이 와 대답을 시작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은 되게 당황해요. 되게 시끄러워가지고. 저도 맨 처음 시험 봤을 때 막 불이야 이러는 줄 알았어요. 사람들이 와 웰컴 막 소리내서 읽는데 되게 당황했거든요. 원래 이래? 이 맞는 거야? 이러면서. 그러니까 내가 긴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이다 그러면 파트 1에서 남들 먼저 보내고 한 2, 3초 뒤에 좀 늦게 시작을 해도 괜찮습니다. 자, 두 번째요, 이것도 요즘 되게 중요해요. 많이 말을 했다고 해서 점수를 비례해서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. 진짜요. 내가 저번 시험보다 말을 더 많이 했는데 점수가 왜 이 모양이에요?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.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실수를 줄여가면서 말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 10문장 말하고 치명적인 에러가 5개 있는 것보다 7문장 말하고 치명적인 에러가 2개 있는 게 훨씬 고득점에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뭐냐, 답변 시간이 남으면요 차분히 기다리세요. 1분짜리인데 50초밖에 안 걸렸어요. 10초나 남았어. 그럼 막 어떻게 하지? 너무 많이 남았는데? 이런 게 아닙니다. 뿅. 여러분 시간은 원래 되게 넉넉해요. 무슨 말이냐면 문제 출제관이 어차피 니네를 되게 버벅댈 거잖아. 알아.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주는 겁니다, 시간을. 그렇기 때문에 특히 파트 3이나 4 답변 시간이 15초인데 고수들은요 이 파트 3과 4를 15초짜리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10초면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끝내요. 그리고 5초를 가만히 대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끝까지 꽉꽉 채워서 얘기해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러면 안 돼요. 할 거 다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만히 대기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네 번째는요, 발음은요 전 파트에서 평가가 됩니다. 파트 1 때는요 발음을 잘 챙겨요. 3대 최점 포인트 강세, 억양, 끊어 읽기. Welcome to our grocery store. Today we will provide 이러다가 파트 2, 3 뒤로 가면 갈수록 내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파트들에서는 이런 발음들을 하나도 못 챙기기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발음, 특히 이 강세와 끊어 읽기만 모든 파트에서 2, 3, 4, 5, 6에서 잘 챙겨줘도요 10점은 기본으로 올라요. 여러분이 제 유튜브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많잖아요. 그거를 통째로 한번 다 녹음을 해보시고 파트 1과 파트 6 비교해서 들어보세요. 같은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발음이 다를 겁니다. 알겠죠? 짜란. 다섯 번째요, 가장 안 좋은 답변 방식은 무응답이에요. 저한테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답변을 안 하는 거와 아니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거, 질문의 의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둘 중에 뭐가 더 나쁜 놈입니까? 라는 질문을 하는데 당연히 아무것도 말을 안 하는 게 더 안 좋은 거예요. 우리 조상님들 말씀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데요, 토스에선 중간 못 갑니다. 그러니까 뭐라도 좋으니까 I love TOEIC speaking 이런 거라도 하셔야 돼요.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뭔가 더 있습니다. 플러스가 있어요. 고사장 내 자리 선정이 여러분 좀 중요해요. 이게 되게 괜찮은 시험장이 있는가 하면은 되게 구질구질한 시험장도 있어요. 근데 팁을 좀 드리면은 시험장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. 입실하는 장소는 다 다르겠죠. 일반적으로 이쪽에서 입실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. 시험장마다 조금씩 다른데 감독관이 자리를 정해주는 경우가 있고요. 아니면은 모니터 켜있는데 가서 앉으세요 라고 하는 감독관도 있습니다. 근데 솔직히 후자가 더 많아요. 그 모니터 켜있고 OMR 카드 놓여있는데 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이런 감독관이 좀 많거든요. 일반적으로 아무데나 앉으라고 할 때 가장 좋은 자리는요, 여기가 입구라면 이쪽입니다. 이쪽이요. 이쪽. 물론 이쪽도 나쁘지 않은데 제일 피해야 될 자리는 어디냐면요, 감독관 바로 근처요.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즉 여기에 이제 뭐 칠판이 있고 이럴 때는 감독관 자리가 여기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감독관 아주 부근은 좀 피하는 게 좋아요. 막 다리 떠는 인간도 있고요, 소리 내면서 별의별 사람들 다 있단 말이에요.
그리고 컴퓨터 학원은요, 감독관 자리가 주로 뒤에 있습니다. 컴퓨터 학원은 수강생들이 모니터에 맞게 잘 따라오고 이제 봐야 되잖아요. 그래서 뒤쪽에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아무 데나 가서 앉으세요. 그러면 슉 들어가서 자리 어디요? 감독관 자리. 한 다음에 거기서 좀 떨어지는 게 좋대. 창가 쪽에, 구석 쪽에 앉는 게 좋고요. 가운데 자리는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. 각종 노이즈 어택이 막 3D 서라운드로 들어오거든요. 네, 정신 하나도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창가 쪽에 감독관 자리에서 먼 쪽에 앉는 게 제가 여러 번 시험을 본 걸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제일 베스트였습니다. 센터는 좀 피해주세요. 그리고 헤드셋을 미리 조절해 두는 게 좋아요. 헤드셋을 착용하는 순간 막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.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. 어차피 들어가서 앉으면 한 20분 앉혀놓거든요. OMR 카드 쓰고 웹캠으로 사진 찍고 그러다 보니까 앉자마자 헤드셋을 미리 끼고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을 해놓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많이 풀려요. 감독관이 지금 안 쓰셔도 돼요. 그러면 알아요 하고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. 물론 알아요로 하지 마시고 예 하고 그냥 이제 좀 조절 좀 하시면 돼요. 다음에요, 시험을 미리 등록을 해두는 친구들이 점수가 잘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. 디데이를 정해놓고 그때를 향해 달려가는 친구들이 안 그런 친구들보다 통계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점수가 나오거나 그거보다 더 잘 나올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. 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갖고.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. 학생들에게 되게 자주 하는 말인데, 여러분이 준비가 되는 날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. 11월 말에 시험을 보던, 올해 말에 시험을 보던, 내년 초에 시험을 보던, 시험 이틀 전 밤이 되면 미쳤다고 이때 신청해놔갖고 나도 참 돌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준비가 됐다 가지야 이런 날은 오지 않아요. 그리고 시험을 접수를 해두는 거랑 안 해두는 거랑 정신 상태가 확 달라집니다. 정신 무장이 달라져요. 자, 다음이요, 시끄러운 장소에서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혼자 이렇게 조용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은요, 시험장에 가서 멘탈 박살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왜냐면 집에서는 늘 조용하게 I think this picture 이랬다가 갑자기 돗대기 시장도 이런 시장이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산만하고 시끄러운 장소에서 연습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대표적인 게 카페인데, 카페를 제가 가라고 하기에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요즘 같은 시대에, 근데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. 진짜 중요합니다. 누가 밤새고 시험 봐요? 오늘 밤새고 내일 시험 17분밖에 안 되는데 밤새는 것도 근데 밤샌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을 텐데 말이에요. 그렇죠? 중고등학교 때도 밤새는 애들이 빌블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. 대표적으로 제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가. 여러분, 혼자서 공부할 때도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필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. 막 집에서 연습할 때는 얇은 볼펜으로 공부하다가 시험장에서 처음으로 컴사를 쓰려고 한다? 그럼 잘 필기도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시간을 지켜서 연습하는 그 실전 연습 시에는 꼭 컴퓨터용 사인펜을 들고 필기해보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 이후에 내가 한번 답변을 적어볼까? 이런 건 볼펜 쓰셔도 돼요. 알겠죠? 그리고요, 마스크를 쓴 채 답변 연습을 해보세요. 이게 내가 혼자, 이건 뭐야? KF80이네요. 이거 80? 나 80도 있었네. 혼자 이렇게 오픈된 상태에서 떠들어대는 거랑 마스크를 끼고 말을 해보는 거랑 느낌이 되게 달라요. 일단은 마스크를 끼고 말하면 되게 불안감이 듭니다. 녹음이 잘 되고 있나? 신경 쓰여요, 말하면서. 더군다나 주변이 시끄러우면 시끄러울수록 더더욱더.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마스크를 쓰고 연습을 해보면서 자기 답변을 녹음해서 들어보시면서 이거 너무 지나치게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 아니요? 이거를 한번 자기 스스로 진단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 덴탈 마스크예요. 이게 제일 녹음이 잘 됩니다. 거의 원음과 가까이 들려요. 물론 방역 이런 좀 민감한 이슈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결정을 직접 맡길게요. KF94 이런 거 끼고 갔다가 시험 보는 그 16분 동안에만 이렇게 덴탈로 바꿔 끼는 거를 권장해 드리긴 합니다.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에게 맡길게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요, 한 방에 시험을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. 2번은 본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게 내 처음이자 마지막 토익 스피킹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? 그럼 내가 중간에 의도치 않게 꼬였어요. 뭔가 망해가는 게 느껴져요. 이러면 멘탈 관리가 안 돼요. 근데 어차피 2번 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실제로 시험이 꼬여가고 있다 할지라도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니까 괜찮아, 이렇게 금방 복구가 좀 됩니다. 복구가.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너무 극한적인 상황에 몰아넣지 마시기 바래요. 실제로 거의 2번 정도는 봅니다, 요새 수험자들.